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90번째 시간으로 외가 가는 길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가 가는 길 정언옥. 강꽃이 톡톡 떨어진다. 떠르르 구르는 순간 인연 시절이 떠오른다. 마을 앞에 비포장도로가 생겼다. 어른들은 그 길을 신장로라고 불렀다. 신장로를 달리던 버스는 마을 앞을 하루에 몇 번만 지나갔다. 그 버스에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일가 친척 중 누군가가 내리면 동네는 야단법석이다. 일일이 손을 잡고 안부 묻고 반기는 사람의 손님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게 시골의 인심이고 절차였다. 그러니 버스가 지나가는 시간이면 어뢰 고개를 빼고 난다. 아무도 내리지 않고 부옇게 먼지만 매달고 떠나는 버스 꽁무니에 사람들 시선이 따라간다. 고개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미련이 남았으다. 그리고는 새로울 게 없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존재만으로도 신기했던 버스를 탈 수 있는 날이 왔다. 외가에 가는 날이었다. 설렘은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고 버스가 하필 오늘따라 오지 않을까봐 어린 마음에 애가 탈 지경이었다. 새 옷도 입었고 지나가는 친구가 버스 타는 나를 봐주기를 은근히 바랬다. 버스 첫 계단에 발을 올릴 때 그 짜릿했던 기분과 버스 안의 독특했던 냄새와 공기마저 싱그럽게 느껴졌다. 유리창에 코를 대었다. 창밖 풍경은 먼지투성이 사이로 언뜻 보이는 것마다 마치 처음 대하는 듯 새롭게 보였다. 매일 보는 우리 동네 산과 들과는 무언가 다르게 보였다. 버스가 덜컹거리는 순간에는 몸이 의자 위로 붕 뜨고 그 맛에 일부러 더 높게 떠오르려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준비하곤 했다. 부모님은 정류장마다 버스에 오르는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느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얼마를 가다가 버스가 멈추었고 사람들도 모두 내렸다. 나루토였다. 지금은 낙당교라는 다리를 자동차로 얼마든지 건넌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여기서 다시 배를 타야 했다. 질퍽한 내리막길 양쪽으론 그 당시 대포집이 절비했다. 해가 겨우 정천에 오기도 전에 벌써 건하게 불쾌해진 어른들이 무리지어 고래고래 떠들었다. 5일장이 열린 것처럼 왁자지껄한 분위기와 막걸리 내음과 안주와 비릿한 강물 냄새가 뒤섞여 뒤늦게 멀미 같은 메스꺼움이 느껴졌다. 배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제각기 낙동강을 구경하거나 막간을 이용해 막걸리 한잔하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섞여 다 아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렇게 한 번에 모두가 이웃사촌이 되는 것이다. 나는 강 건너편에서 되돌아오는 커다란 배를 뚫어져라 본다. 그 건너편에 누가 누구인지 분간을 할 수 없지만 마중 나와 있을 외사촌들이 있을 것이다.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지만 배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느라 커다랗고 이상하게 내는 소리에 묻혀버렸다. 느리게 배가 들어오면 성질급한 사람은 닿기도 전에 뛰어내린다. 알고 보니 배를 고정하기 위해 밧줄을 발목에 묶는 사람이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먼저 내리면 버스가 시동을 걸고 배 위로 오른다. 술기운에 지쳐가던 사람들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오르고 굽이 묶인 송아지도 오르고 투박하고 낡은 자전거도 오른다. 땀을 뻘뻘 흘리며 뒤늦게 뛰어온 사람까지 태우면 밧줄을 풀고 배는 회전을 한다. 강물은 푸르게 넘실대고 찰랑거리는 가장자리 무서운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눈을 감아 실눈으로 본다. 배웅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인사가 통통 무리를 띄고 점점 점처럼 사람들이 작아진다. 몸체에 걸맞지 않게 미끄러지듯 물살을 가르는 배는 노련한 사공의 솜씨대로 거침없다. 버스는 목적지로 가야 하는 사람들을 다시 태우고 미역가스를 뿜으며 가버리고 나는 외사촌들과 애가까지 1시간여를 걷는다. 가는 동안 개구리도 잡고 냇가에 발목을 적시며 송사리도 잡는다. 구름은 몽실몽실 따라오고 짧은 발바닥에
붙은 그림자를 서로 밟겠다고 장난치는 소란의 모신길을 준비 중인 넓은 들판이 수련된다. 저 멀리 외할머니가 나와 있고 모락모락 닭백숙 삶는 구수한 연기가 뒤로 보인다. 외할머니의 마음은 나루터까지 와 있겠지만 때맞춰 우리에게 먹일 음식 준비가 더 중요했을 것이다. 국물이 줄지 않게 들여다볼 거리만큼은 마중 나오신 외할머니를 부르며 선착순하듯이 뒷박질한다. 애가 마당에 들었으면 본체 오른편으로 수백 평의 감나무밭이 있다. 막 떨어진 감꽃들이 하얗게 이불을 만들어 놓은 한쪽에 운물이 있고 두레박으로 보올린 샘물에 얼굴을 씻고 벌컥벌컥 시원한 물을 들이킨다. 점심 먹어야 하니까 물 많이 마시지 말라는 엄포에 목마름만 겨우 달래고 손 씻은 것 입고 꼬리 흔들며 달려드는 강아지를 고민 없이 안는다. 솜털뭉치 같은 녀석들을 끌어안고 이 중 한 마리는 꼭 데리고 가야지 남모르게 미리 계획도 짠다 늦도록 별나라 미인대를 구경하느라 들마루에 이불을 코까지 덮고 눈이 바쁘다. 낮에 만든 강꽃 목걸이를 주렁주렁 걸고 있어 오시며 이불에 간물 베어드는 줄도 모른다. 개굴개굴 울음소리는 하루 자장가처럼 들렸다가 멀어졌다 하고 하나둘 누가 먼저인지 모르게 잠들어 버린다. 하룻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고 눈독 들인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겨우 아쉬움을 달랜다. 돌아오는 길엔 외할머니도 나루터까지 나오셨고 우리도 작별 인사를 나누느라 슬프다. 외할머니와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배가 출발하고도 절절함이 끝나지 않는다. 반대편 나루터에 도착해 점처럼 보이지 않아도 손을 흔들고 머리를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로를 눈으로 더듬어 찾는다. 아마 우리가 탄 버스가 움직여야 외할머니도 발걸음을 돌릴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내 욕심에 데려온 강아지도 제 어미랑 한순간에 헤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짧은 해우는 버스를 타고 돌아오며 끝이 났다. 하룻밤 비운 집이 그새 조금 낯설었고 마당 구석진 곳에 한 그루 감나무는 강꽃을 마저 돌돌 피어내고 있었다. 데리고 온 강아지는 감나무 밑에 가서 실례를 한다. 아마 강꽃잎 떨어진 그 자리가 제 집이랑 비슷해 보였나 보다. 우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 기억이 오늘 유년 시절의 추억으로 밀려왔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